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 중등 전문 상담교사로 최종 합격한 이다원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내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배움이 가치 있는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의 지난 1년이 그리 대단치는 못하지만 이 나눔이 여러분의 그 순수한 열정과 만나서 더 나은 가치를 빚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상 선생님과 마주하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만 압축하여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올라가는 합격 수기 자료를 참고를 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합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3T, 3 Trust인데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성적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총점 82.33점으로 전공은 66점을 받았습니다. 경기 중등 컷에서 14점 높은 비교적 안정권으로 2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나를 믿는 것입니다. 오도비 코리아 우미영 대표는 나를 믿는 것도 유능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 안의 역동들을 또 온전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내가 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에 대해 다짐을 글로 옮겨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용고시는 정말 긴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지치다 보면 오로지 시험 합격만이 목적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랜 달리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진정한 목표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공부를 해야지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로 양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에 보면은 이게 10월 스케줄인데요. 위에가 텅텅 비어있는 게 제가 아침 12시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낮에 12시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을 믿고 제 컨디션대로 진행해 보려고 했고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 일정에 집중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시간 넘게 공부한 적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통틀어 딱 4번 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대신에 짧고 굵게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스케줄을 짜고 또 그 할당된 분량을 마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조화하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신에 세세한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는 구조화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부분 하나 없이 세세하게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제작한 것은 제 1차 준비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좀 신의 한 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한 활용 방법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도구 준비는 오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공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2월에 강의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강을 시작하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복습을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저는 집까지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살아서 돌아오면은 10시에서 11시 정도 되었는데요. 피곤하지만 뭔가 그 극도의 한계를 버텨내는 것이 도전적이라서 좀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성취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브 자료 제작입니다. 노트는 만들지 않고 대신 그 이론별로 작게 자료를 제작했는데요. 도저히 외워지지 않거나 벅찬 것들은 스스로 구조화를 해야지 그제서야 제가 제 것으로 소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어려운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직강에 다녀서 새벽 5시까지 이 서브 자료를 웩슬러 검사를 소책자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넘겨볼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엄청 고생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도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첫 관리반 시험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저는 관리반 첫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아서 준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작년 전문 상담 과목 1차 기출 시험 문제를 찾아보세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론 교재를 통해서 이게 몇 년도에 기출이 찍혀 있구나라고 그냥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론이 적용이 되어서 기출 문제 형식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따라서 또 여러분이 언젠가 결국 마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면서 교수님이 내주시는 문제는 결국 기출을 변형해서 기출을 활용해서 내주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리반 준비에 있어서는 기출 문제를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망의 하반기 공부법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로 이 오답 노트 양식을 제작하고 PDF로 따서 아이패드에서 오답 노트를 꾸려갔습니다. 해서 이것이 오답 노트의 활용 예시인데요. 여기에 과목명, 그러고 과목 안에 있는 자세한 이론 제목들, 여기에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 다 PDF로 따서 이렇게 빈칸으로 언제든지 여기 부분이 해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설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해설지는 해당하는 자료들 찍어서 그 부분들만 제가 스스로 또 구조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과목당 거의 한 70페이지씩 나왔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트만 들고 거의 계속 해독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오답 노트의 장점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계속 틀리는 문제는 끝까지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선별해내고 그것만 모아서 계속 해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거기다 적어놓고 답이 이랬었지, 이 문제는 답이 이랬지, 기억해야지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풀고 그 빈칸을 계속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답 노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1차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양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리반, 기출, 또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상반기, 하반기 공부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월별로의 과정은 또 자세한 내용은 합격 수기 자료에 있으니까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내 안의 역동을 파악하고 또 서브 자료,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등 저에게 가장 알맞는 공부법을 통해서 나를 믿는 그런 유능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해나갔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공부법을 찾으셔서 이를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스터디1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터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각기 다른 성향의 선생님들이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3월부터 관리 7조였고 7월부터는 관리 7조의 조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7월부터 이루어진 저희 스터디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7명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방법으로는 총 5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강이 끝나자마자 모이면 직강 내용 중에 놓치거나 모르는 것을 서로 질문을 나누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직강 범위의 내용을 구두 인출합니다. 복습 개념인 거죠. 이렇게 함께 구두 인출하는 시간은 지루한 이론에 나의 즐거운 기억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틀리는 문항을 다시 만났을 때, 이거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던 거다. 그때 또 틀렸는데, 이번에 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청킹했었지 하는 기억들이 이론에 덧붙여져서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원마다 요일을 정해서 직접 문제를 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돌아가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직접 문제를 제작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좋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시문을 활용해 보고 사례들을 다뤄보면서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 저희가 만들었던 스터디 문제가 문제풀이 문제나 또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 적중을 해서 나오면은 기분도 너무 좋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쌓이고 아주 더 맞춰보고 싶다. 나도 적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의지에 불타게 되어서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짝스터디입니다. 전화 스터디로 저는 짝스터디를 2개를 진행했는데요. 2개 다 전화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한쌤과는 수요일 날 전화 스터디로 지난주에 강의를 복습했고요. 한쌤과는 금요일 날 전화 스터디로 내일 직강에서 있을 내용을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번째는 기출분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출분석은 정말 한 과목당 거의 70문제 전후의 문제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손을 쓸 도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모이는데요. 이것을 스터디원들과 나눠서 할 수 있으니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또 나의 회피를 직면하게 됩니다. 각자 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각 과목마다 자신에게 할당되는 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러 상담기법을 특히나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기출분석을 맡은 부분이 아들러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들러를 회피하고 있었는지 또 직면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마주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화목한 스터디의 분위기로 인해서 배의 효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 내 높은 응집력과 상호 간 신뢰가 긍정적인 상담 효과로 이어지듯이 스터디에서 또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합격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선생님의 선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일절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100% 이진영 교수님의 커리큘럼과 또 자료만으로 공부하였는데요. 저는 관리반 시험 등의 분위기가 경쟁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리반 시험은 나에게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수능처럼 전체적인 그런 모의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감을 이진영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선택, 곧 이진영 교수님을 믿고 함께 즐겁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고시 준비 기간 동안 저를 살린 내적 대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독서실의 작은 칸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밌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말 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요. 작은 목표를 여러 개 세워서 계속되는 성취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작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또 사소한 것에서 재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계속 틀리던 걸 안 틀리는 날에는 스스로에게 정말 엄지척을 해주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소리 없는 박수를 스스로에게 막 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을 도와주는 그 나무를 키우는 그런 어플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핸드폰 RPG 게임을 했습니다. 핸드폰 RPG 게임을 해놓으면 자동 사냥을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대신에 그 자동 사냥을 돌려놓으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그 자동 사냥을 계속 돌려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핸드폰을 열어보면은 레어템도 들어와 있고 아이템을 이만큼이나 모아놓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면 나는 공부만 했을 뿐인데 일석이조의 기분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을 무조건 멀리하고 막 가두려고 하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사실 미리 쓰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당당한 하루들이 모이게 된다면 정말로 합격 수기를 쓸 날이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제 자신에게 새기곤 했는데요. 정말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들이지만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이미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저의 불안을 많이 잠재워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불안하구나. 왜 불안할까? 그래,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불안하구나. 그래,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그래, 힘들지? 그래, 나 이미 잘하고 있어.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말을 제 자신에게 많이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지금 모니터 너머에서 정말 합격 수기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뜯어보고 계신 선생님도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그 순수한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위클래스에서 선생님과 함께 또 동료 교사로서 함께 나아갈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